일반 차에다가 센서 컴퓨터 같은 거 장착을 해요, 사설로. 이러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거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 퀄리티가 있는 센서 같은 걸 만드는 게 독일인데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거는 L3다, FSD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NO. 그런 차를 돈 많은 사람은 교수님,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하도 유행이다 보니까 일반 차에다가 자율주행에서 쓰는 센서 컴퓨터 같은 거 장착을 해요, 사설로. 만약에 사망사고가 났다든가 중경사를 입었을 때 당연히 보험에 있어서 안 해줄 것 같고, 허가를 안 받고 하게 되면 이러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무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들이 머리를 싸매고 수백 엔지니어, 수천 엔지니어들이 해도 아직 레벨 2에 머물러 있는데 사설로 만들어서 이걸 뭐 자율주행 할 수 있다라고 차에 부착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다. 소프트웨어 회사들, 미국 웨이모나 그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이 고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빨리 간다. 2017년이면 L3에 간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2017년이 지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L2도 제대로 작동 안 한다고. 테슬라 자기네들이 뭐냐면 우리 거는 L3다. 독일에서 NO.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마라. 그럼 사람들이 오해한다. 그럼 교통사고 많이 난다. 그리고 너희 거는 우리가 보니까 아직도 레벨 2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근데 특히 전기 자동차에 유독 자율주행의 시스템들이 많이 기반으로 깔려요.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어하는 게 편해서 그럴까요? 원동기 종류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제어가 복잡해져요. 그렇죠. 앞으로 전기 자동차에는 동력 자체도 구동 모터 자체도 전기적으로 가니까 전기 장치를 탑재하기가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전기 자동차에는 배터리 전기로 가잖아요. 네. 근데 컴퓨터가 용량이 커지면 소비 전력이 높아져요. 맞아요. 그 다음에 라이더 같은 경우는 전력을 많이 소모해요. 네. 센서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로 손쉬운 것이 전기 자동차에 그냥 탑재하는 게 손쉬우니까 전기 자동차에다가 탑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전기 자동차에 만약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하면 원래 전기 자동차 순수한 전기 자동차였던 거리보다 자율주행차 시스템에 장착된 게 거리가 더 짧아질 수도 있다가 되거나 아니면 배터리 운영을 더 키워야지 그 거리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네요. 네. 전기 자동차의 가장 약점이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터리 값이 자동차 가격에 심한 데는 절반까지도 가요. 맞아요. 20%, 30%, 40% 가는데 만약에 보조금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재료값이 올라서 배터리 값이 내리지 않는다. 그럼 10년 후에 배터리를 교환해야 된다.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배터리를 교환할 소비자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전기 자동차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서는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수명을 늘리느냐 하는 문제가 게재돼요. 비근하게 어떤 거를 제한하냐면 완전 충전하면 500km를 갈 수 있다. 근데 절대로 500km를 다 가버리면은 배터리가 10년도 못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전기 자동차 사는 거는 잘못 사는 거예요. 이걸 출퇴근할 때 약 한 100km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럼 100km 가면 한 80% 수준으로 나아지잖아요. 그럼 가서 충전 다 시켰다가 또 집에 와서 다시 밤에 충전시켰다가 이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를 주행하는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배터리를 2배 오래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급속 충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수명이 더욱더 단축될 확률이 높고, 또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전기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배터리 온도가 높아져서 화재라든가 폭발의 위험도 있잖아요. 왜냐면 높아지죠. 리튬 배터리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확인된 바는 없지만 전기 자동차는 급가속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급가속을 하면 배터리에서 많은 전기를 일시에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분 난다고 전기 자동차를 몰고 시속 130, 150으로 막 밟았다. 그러면 배터리 너는 망가져라 불나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기 자동차는 서행해야 돼요.
많이 달려 100km 정도, 7, 80km로 달리는 저속을 선호하는 운전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차, 현재로서는 배터리 기술상. 그래서 현재 화재 난 거 보면 이 저속에서 충전하다 화재 난 것도 있지만 달리면서 화재 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요소일 수 있어요. 불이 나는 게 물론 배터리 자체의 물리적인 결함 때문에 날 수도 있지만 배터리 냉각이 제대로 안 되는 지금 시스템 상태인데 빨리 가야 된다. 고속도로에서 뭐 130, 140을 밟았다. 그러면 배터리 안에서 화학작용해서 자연 발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높아진다.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발전이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좋긴 좋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공도로가 아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빠르게 상용화가 진행되겠지만 개인이 모는 승용 자동차에서 공공도로를 달릴 수 있는 레벨 5 자동차는 걸리기도 오래 걸릴 것이고 개인정보가 많이 보호되도록 하겠지만 네. 그렇더라도 기존의 다른 현재 차들에 비해서는 사이버 공격 위협이라든가 개인 신상정보 노출에 아주 취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 세계의 부유층을 상대로 한 자동차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만들어요. 그런 거를 타겟으로 해서 천천히 가는 거지. 천천히 잘. 대신에 L2를 잘 만든다. 그러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근데 교수님, 끝으로 우리 자동차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 현장에 있는 자동차 정비사들한테 한 말씀 좀 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전기, 전자를 빼고 앞으로 자동차를 논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정비를 하라. 그리고 이 자동차 정비는 서두에 말했듯이 없어질 직업이 아니다. 영원히 사람이 해야 될 직업이다. 이 직업을 갖는 것은 아주 훌륭한 선택이다. 야, 그렇게 마감을 짓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쭉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율주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도 주셨고 앞으로 정보도 많이 주셔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방송 잘 보시고 또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직업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 먼 데까지 오셔서 또 좋은 책 소개도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장모색의 박별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